세 번째는 동북공정을 비롯한 중국의 역사 왜곡에 대한 위기감이 사마천 사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무슨 관계가 있냐? 사마천 사기 130건 가운데 제 115, 115번째가 조선열전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가르치지도 않고 전문가들이 얘기도 안 해줍니다. 조선열전이 굉장히 중요한 기록입니다. 고조선 멸망사 기록이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배우셨던 한사군 문제를 비롯해서 일제 식민사관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고대사의 여러 가지 논쟁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다 사기 조선열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강조하지 않고 있다. 이거는 뭐 지금 현재 제가 차례차례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정리가 될 거로 보입니다. 원래 제 한국사 전공할 때도 고구려 초기 대외관계사가 제 전공이었기 때문에 바로 직전에 고조선이 멸망했거든요. 그래서 고조선 공부는 뭐 옛날부터 많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또 지금 사기를 완역하고 있는 상태라서 조선열전의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 근데 이 조선열전은 우리 역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기록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록입니다. 왜 그러냐? 고조선이 멸망한 연도가 기원전 108년입니다. 사마천은 기원전 145년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이를 환산해보면 우리 나이로 38살 때입니다. 기원전 108년이. 그리고 그해 사마천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가지고 태사령이라고 하는 사관배설에 취임한 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록은 1차 사료라는 겁니다. 당대사 기록이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기록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 역사학계가 지금까지 소홀히 해왔다. 미필적 고의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무시하는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그 뿌리를 따지고 올라가면 식민사관하고도 연계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 중요한 기록에 대해서 지금까지 강조를 안 해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선열전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동북공정을 비롯해서 한중일 세 나라의 역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열쇠죠, 그죠? 관건이 되는 기록이 조선열전이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뭐 다른 다양한 고사성어들도 알고 가시고 또 배우고 가시겠지만은 야 사기 조선열전이 있다더라. 이건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역사의 출발부터 시작해서 우리 역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기도 하고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 또 그 기록이 있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미국을 비롯한 서양 리더십의 한계가 지금 노정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 오랜 세월 동안. 그래서 미국의 영향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에 보여준 리더십의 한계죠. 이게 서양 리더십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동양 리더십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 동양의 도덕과 가치관들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그리고 그 중심에 중국이 있죠. 누가 뭐라 그래도. 미국과 더불어서 세계사를 이끌고 가고는 양대 축이기도 하고 앞으로 한 세대 이내가 한 20, 30년 이내면은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굳이 제 예상이 아니더라도 전 세계 미래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예상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제 중국이 미국을 추월한다라는 건 시간 문제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징조들은 여러 곳에서 현재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 부분은 다 외부적인 요인들입니다. 그죠? 내부적으로 사마천 사기가 갖는 가장 큰 매력 가운데 하나는 자기 성찰이죠. 그죠? 황금 만능 시대에 그리고 천박한 자본주의 시대에 인간성의 상실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윤리와 도덕의 타락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사회 지금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안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 문제점들을 되돌아보게 만들어주는 반성하고 성찰하게 만들어주는 인문학적 자산으로서 사마천의 사기가 자연스럽게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그런 측면은 사마천 사기는 역사책임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문학서요. 문학적 역사서라고 하는 아주 전대미문의 유일무이한 평가를 받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역사를 문학의 경지로 올리기도 한 책이기도 합니다.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역사책으로서 역사 문학의 경계를 허물어버린 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요.
흔히 여러분들 역사과를 가가지고 전공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글을 쓰면 재미없게 쓰죠. 특히 논문 같은 거 쓰면 주 달고 막, 그거 누가 읽어요, 그죠? 아무도 안 읽습니다. 자기들끼리만 읽는 겁니다. 그런데 사마천 사기를 보게 되면 역사책도 재미있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제 석박사 공부할 때 아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 문학적인 표현을 동원했다가 교수들한테 어마어마하게 혼났거든요, 그죠? 역사 논문 속에다가 착잡하다라고 하는, 착잡하다라는 말 하잖아요. 우리 심경이 복잡하다 이럴 때는 착잡이라고 합니다. 그거 썼다고, 대외관계에서 논문에 그거 썼다고 얼마나 그 찐밥을 먹었는지 말도 못합니다. 그때 속으로 제가 한 얘기, 속으로 뭐라고, 앞으로 대놓고는 얘기 못하고 뭐라고 그러냐. 아니, 이렇게 쓰면 어디가 덧나냐? 실제로 착잡이라는 단어는 중국에 벌써 한 2000년 전에 작가가 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동양사회에 있어서, 동양에 있어서는 문학과 역사의 경계가 없었습니다. 애시당초. 없었습니다. 서양의 학문 분류가 들어오면서 분류가 된 것이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범이 사마천 사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사와 문학의 경계를 허물게 되면 표현이 달라지죠. 표현이 달라지면 그 달라진 표현 속에서 우리는 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깊이 있게. 그게 철학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문사철이 통섭된 책입니다. 역사책으로서는. 그래서 차원 높은 가치관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 사마천 사기만한 게 없더라. 또 하나는 이 책을 남긴 사람의 이야기죠. 그죠? 책은 참 괜찮은데 그 책을 쓴 사람의 라이프 스토리가 재미가 없다. 이러면은 그죠? 그것도 또 별볼일 없어요. 그죠? 근데 사마천 삶이라는 게 참 뭐 소설로도 쓰기 힘들 만큼 또 상상하기도 힘들 만큼 어려운 인생 역경을 겪었던 그런 역사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라이프 스토리하고 사마천 사기하고가 일치되는, 그죠? 책과 사람이 일치가 되는 보기 드문 선물을 우리가 받고 있는 셈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베스트셀러라고 해서 책을 읽어보게 되면은 이 책이 감동은 받는데 실제로는 그 사람의 뒷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요즘 미투 때문에 그런 사람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사마천하고 사기는 거의 삶과 책이 일치가 되는 굉장히 슬픕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31년째 제가 사마천 사기만 들여다보고 살고 있는데 최근 5, 6년 사이에 어떤 경험을 하고 있냐 그러면 이게 빙의된 느낌 같은 거를 많이 느끼고 삽니다. 그러니까 삶 자체가 너무 슬퍼서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닌데 애절하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기 한 글자 한 글자가 좀 애틋하게 다가오고 그러다 자연스럽게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깊이가 생기지 않냐라는 이제 수박 건반 봤는데 25년 가까이 이제 수박 안을 좀 열어볼 수 있으려나? 라는 생각을 하고 살고는 있긴 합니다만 뭐 진수를 맛을 보지는 못하고 올 것 같습니다. 끝날 것 같습니다. 사마천의 인생 역정이 역사책 속에 등장하는 인물에 고스란히 반영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사기는 객관적 기록의 나열이 아니라 철두철미 주관적인 역사책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천 사기 역사를 공부하게 되면은 역사의 공부에 있어서 새로운 눈도 뜨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역사 시간에 또는 우리 주변에서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한테 늘 듣고 산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러면 역사는 팩트다. 그런 얘기 듣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객관적이다. 그런 얘기 듣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질문하려고 그러면은 역사 선생님들이 뭐라 그래요? 그냥 외워라.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어이, 선생님 만약에 그때 이랬으면 역사에는 가정이란 없어. 그런 얘기 듣고 살았잖아요. 철두철미하게 제국주의 사관입니다. 역사가 어떻게 객관적입니까? 역사는 그냥 기록일 뿐입니다. 남아있는 기록을 가지고 역사가들이 그것을 재구성해야 되겠죠. 근데 역사가들이 이런 제국주의의 정치관이나 제국주의 논리에 물이 들어가지고 다른 식민지에다가
자기네 제국주의 사관을 전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록이 없는 걸 말 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죠? 기록 바깥에 벗어나서 상상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질문 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사에는 가정이 없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역사 질문도 못하게 하고 Why라는 질문도 못 던지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어떻게 역사는 객관적이야. 역사는 팩트다라고 강요를 하는 겁니다. 이게 식민사관이고 식민사관의 뿌리는 서양의 제국주의 사관입니다. 남아있는 기록이라는 게 거의 대부분 다 승자들의 기록들 아닙니까? 그들의 논리를 반영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역사가들은 그 기록의 뒤에 숨어 있거나 또는 그 기록으로 표출되지 않은 것들을 그 안에서 찾아내는 작업들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건 문제다. 그러려면 상상력이 발휘가 돼야 됩니다. 역사 공부에 상상력 발휘하라 그러면 난리 납니다. 역사학과 교수들이나 선생님들은.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상상력 발휘는 과학 분야나 이런 분야에서만 발휘하는 게 아닙니다. 철두철미하게 인문학적 상상력이 바탕이 되어야만이 그 상상력의 원천이 인문학에 과학에 영감을 주어가지고 로봇이 나오는 것이고 인공지능이 나오는 겁니다. 모든 상상력의 원천은 인문학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마천 사기는 역사적 상상력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주 대단한 책입니다. 왜 그러냐? 사마천 사기를 읽다 보면은 추리소설 기법까지 나옵니다. 왜? 역사적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팩트 이면에 감춰져 있거나 팩트에 가려져 있는 트루스, 진실을 찾아 나가는 것이 역사 공부다 또는 역사가가 해야 될 역할이다 라는 부분을 사마천이 2100년 전에 이미 우리에게 남겨놓은 큰 깊은 통찰력이고 선물입니다. 이제는 사마천의 역사 연구 정신으로 돌아가야 될 때가 됐다. 돌아간다라기보다는 뭐라고 하냐. 확실하게 이 부분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게 동양이 얼마나 좋은 역사 연구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거를 지금까지 제국주의 사관에 우리가 매몰되거나 또는 강요받은 그런 탓이 크다. 역사 교육 자체가 전반적으로 새롭게 재편돼야 될 필요성을 제기해 주는 책이 또 역사 사마천 사기이기도 합니다.